어제 오랜만에 동창회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여자 동창회 한 명이 좀 침울한 표정이더라고요. 또 남편이랑 싸웠더군요. 아니,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싸운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무시당하고 언어폭력을 당했더군요. 그 전에 만났을 때도 제가 아내 생각 안 하고 말을 쉽게 내뱉는 남편들이 많다고 했었는데 결국 또 이렇게 당하고 왔지. 뭐예요? 사사건건 제 동창이 하는 말에 토를 달거나 면박을 주기 일쑤고 네가 뭘 알아? 같은 말을 하며 마음을 상하게 했더랍니다. 가끔씩 상욕이 섞인 말들도 내뱉었다는데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데이트 폭력이다, 뭐다 해서 정말 말들이 많잖아요.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언어 폭력이 물리적 폭력으로 변하기도 하니까요. 참 오래된 동창으로서 간만에 만났는데 그렇게 침울해 있는 모습을 보니 속이 많이 상하더군요. 그리고 제 동창뿐만이 아니라 많은 가정에서 그리고 연인 관계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저까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동창의 하소연을 듣고 나니 이건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이런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죠. 내 소중한 지인들의 문제니까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테니까요. 제가 많은 철학가들과 사상가들,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의 저서도 읽고 혼자서 생각하고 분석 후 실제로 현실에 적용해본 저만의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이번에 제가 얻은 노하우들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만 특별히 아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니 잠깐만 시간 내셔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평소 생활이 더 안정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상하는 일이 단 1%라도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배우자가 당신의 말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고 대화할 때마다 비난이나 비하 발언을 듣고 말만 하면 또 시작이네, 예민하다는 반응만 돌아온다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참기만 하거나 더 큰 싸움을 피하려고 침묵을 선택하죠. 하지만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사용하시면 배우자의 태도가 180도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 김미경 씨의 이야기. 김미경 씨는 결혼 5년 차입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지 짜증이 나 있었어요. 미경 씨가 오늘 어떻게 지냈어? 힘들어 보이네 라고 말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시끄러워. 너는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뭘 알아? 나 혼자 돈 벌어서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면서 괜히 참견하지 마. 미경 씨가 나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잖아. 그리고 집안일도 다 내가 하는데 그런 것도 일이라고 하냐? 그냥 용돈벌이지. 진짜 일하는 사람 기분 몰라 라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접적인 무시와 폄하입니다. 직접적으로 욕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의 노력과 존재 자체를 평가절하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례, 박정호 씨의 이야기. 박정호 씨는 아내와 주말 계획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이들과 놀이공원 갈까? 라고 제안했더니 아내가 또 그런 생각 없는 소리 하네. 요즘 돈이 얼마나 부족한데 당신은 정말 현실 감각이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정호 씨가 그럼 공원에서라도 산책하자고 다시 제안하자 아내는 당신이랑 있으면 재미없어. 맨날 멍하니 있기만 하고 차라리 내가 아이들이랑 둘이 나가는 게 나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격 모독과 존재 부정에 해당합니다. 아이디어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인격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죠. 공자가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로써 사람을 들어올리고 소인은 말로써 사람을 짓밟는다.
이제는 자신의 반응 패턴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미경 씨는 남편의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랐네. 당신이 힘들 텐데 괜히 물어봤어.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며 기분을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정호 씨는 아내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아이들 앞에서 싸우기 싫어서 알았어. 그럼 안 가면 되지. 라고 말하고 방에 들어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아내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잘못된 대응입니다. 이런 반응들은 모두 이해할 만하지만 불행히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 정도는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브레네 브라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무엇이 오케이이고 무엇이 오케이가 아닌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경계선 설정하기입니다. 1단계 명확한 의사 표현. 남편이 너는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뭘 알아? 라고 말했을 때 이번에는 미경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를 집에만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처가 돼요. 나도 일하고 있고 집안일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감정적이지 않으면서도 단호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라고 반응했지만 미경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단계 결과 제시. 앞으로 내 일이나 노력을 폄하하는 말을 한다면 난 당신이랑 말을 더 이상 섞지 않을 거예요. 난 나를 존중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과만 대화하고 싶어요. 3단계 일관성 있는 실행. 다음 주 또 비슷한 상황이 왔습니다.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당신은 좋겠네. 별거 안 하면서라고 말했을 때 미경 씨는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자리를 떠나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모습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원래는 미경 씨가 저 자세로 대응했었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미경 씨는 자리를 뜨고 남편에게 더 이상의 언어 폭력을 하지 않게 할 것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만약 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미경 씨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귀로 다 듣고 있어도 마치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당신이 하는 말은 들을 가치가 없다는 듯이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자 이윽고 남편은 미경 씨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했죠. 정호 씨의 사례도 알아볼게요. 아내가 당신이랑 있으면 재미없어 라고 말했을 때 정호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재미없다고 말하는 것은 기분이 나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줄 순 없어? 아내가 사실을 말한 건데 왜 화내? 라고 반응하자 정호 씨는 화내는 게 아니라 존중받고 싶은 거야. 사실을 말했더라도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야. 팩트를 말한 것이 내가 상대에게 저지른 무례함에 대한 면죄부가 되진 않아. 우리는 조금 더 상대방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는 항상 착각하죠. 사실을 말하면 모든 게 용서된다고요. 누가 봐도 못생긴 사람한테 넌 참 못생겼구나 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의 기분은 어떨까요? 매우 상하겠죠. 그럼 나는 사실을 말했으니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걸까요? 아니죠.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말을 이어가니 아내가 또 남자가 뭘 또 다 이겨먹으려고 하냐면서 정호 씨를 면박하더랍디다. 그래서 정호 씨는 얘들아, 아빠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내를 바꾸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럼에도 정호 씨는 예전처럼 아내의 무례한 언사를 받아주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정면으로 반박해줬죠. 그랬더니 아내가 점점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늘어났고 아예 정호 씨에게 막말을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지 뭐예요. 역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부부 관계여도 상대방이 나를 막대하기 시작하면 응징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쉽다. 하지만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때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어렵다. 3주가 지났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남편이 더 짜증을 냈습니다. 왜 갑자기 이래? 예전엔 이해해줬잖아 라고 하며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하지만 미경 씨는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2주차에는 남편이 조금씩 말을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오늘 진짜 힘들었어 라고 말하거나 미안, 좀 예민해져 있어 라고 먼저 말하게 되었습니다. 3주째에는 남편이 당신 말이 맞네.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당신한테 화풀이 했던 것 같아. 앞으로 조심할게 라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호 씨 아내는 처음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남자가 그렇게 유치하게 나가버리면 어떡해 라고 하며 오히려 더 비난했어요. 하지만 정호 씨가 계속 일관성 있게 대응하자 아내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먼저 여보, 내가 요즘 말이 좀 심했나 봐. 스트레스가 많아서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정호 씨는 고마워. 서로 힘든 것도 이해하지만 존중하면서 이야기하면 좋겠어 라고 대답했고 그 이후로는 대화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인간관계에 있어 이런 도움되는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우자 태도를 변화시키는 핵심 전략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핵심 전략은 침묵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은영 씨 남편은 자신이 틀렸을 때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은영 씨를 공격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약속 시간을 잘못 기억해서 친구들과의 모임에 1시간 늦었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확인해서 말해주지 그랬어? 내가 바빠서 헷갈린 거잖아. 당신이 일정 관리를 제대로 해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예전 같았으면 은영 씨는 내가 언제 일정 관리를 안 했어? 당신이 잘못 들은 거잖아 라고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은영 씨는 남편의 말을 듣고 아무 대답 없이 조용히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남편이 야, 내 말 안 들어 라고 하자 은영 씨는 여전히 말없이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당황스러워했지만 30분 정도 지나자 스스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안해, 내가 화풀이 했네 라고 먼저 사과했습니다. 랄프 와일도 에머슨이 말했습니다. 침묵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메시지가 된다. 둘째, 상대가 조금 말귀를 알아들을 줄 아는 상대라면 긍정적 행동 강화하기 전략도 있습니다. 지연 씨 남편은 평소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고 지연 씨 말은 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드물게 지연 씨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그렇구나, 그런 생각도 있네 라고 말했습니다. 지연 씨는 즉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고마워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니까 정말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대화하니까 훨씬 편하네요. 다음 날 남편이 또 비슷하게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자 지연 씨는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내 말을 잘 들어주시네요. 당신과 대화하는 게 즐거워져요 라고 구체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2주 후 남편이 스스로 요즘 당신과 이야기하는 게 좋네. 예전보다 서로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관계 안에서는 자기 주도성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민 씨는 그동안 아내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아내 허락을 받고 개인 취미 활동도 아내가 싫어하면 포기했어요. 어느 날 대학 동창들이 한 달에 한 번 등산 모임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아내가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려고 가족 시간은 언제 가져? 이기적이네 라고 반대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태민 씨는 미안해, 다음에 하자라고 포기했을 텐데 이번에는 나도 개인 시간이 필요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대신 다른 주말에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게 라고 말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아내가 태민 씨의 의견을 무시하고 혼자 결정하는 일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가구 구입, 아이 학원 선택 등을 아내가 일방적으로 정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아내가 당신이 요즘 달라졌어. 예전보다 의젓해 보여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통제하려고 했나 봐. 미안해 라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대하는 방법이다. 넷째, 상대의 말이 문제라는 걸 바로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짚어줘야 합니다. 남편이 옆집 아줌마는 맨날 남편 도시락도 싸주던데 당신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이전에는 이렇게 반응했죠. 나도 바쁘다고. 왜 맨날 남과 비교해? 그럼 당신은 옆집 아저씨처럼 돈 잘 벌어와? 어떤 사람은 당장 기분은 나쁘지만 그냥 수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미 씨는 침착하게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기분이 나빠요. 도시락이 필요하시면 직접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비교하면서 말하지는 마세요. 남편이 사실을 말한 건데 왜 그래? 라고 하자 사실이든 아니든 비교당하는 것은 싫어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말하면 대화를 중단하겠어요. 라고 명확하게 경계선을 제시했습니다. 그 후 남편이 또 비교하려고 하자 선미 씨는 말없이 자리를 떠났고 3번 정도 이런 일이 반복되자 남편은 더 이상 비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5째, 나 전달법을 사용합니다. 너는 항상 나를 무시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와 같은 너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려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합니다. 대신 나 전달법을 사용하세요. 당신이 제가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당신이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고 느껴지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속상해요. 당신이 화가 나서 저에게 당신은 도대체 하는 게 뭐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할 때 저는 위협감을 느끼고 두려워요. 그리고 제가 무능력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자존감이 낮아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중요한 건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동과 그 행동 때문에 내가 느낀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변화 과정에서의 현실적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한 번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의 현실적 대응법을 알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저항 패턴과 대응법. 패턴 1, 과거로 돌리려는 시도. 예전엔 괜찮았잖아. 민수 씨가 경계선을 설정하기 시작하자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이런 일로 화내지 않았잖아. 왜 갑자기 이래? 나이 들면서 성격이 더 까다로워지는 거 아니야? 이에 민수 씨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예전에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았던 건 아니야.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관계에 더 좋을 것 같아. 패턴이 더 강한 공격으로 몰아붙이기. 소영 씨가 남편의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남편이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아, 진짜 시끄러워. 그럼 이혼할까? 나 없으면 당신 어떻게 살 건데? 누가 당신 같은 사람 받아주겠어? 소영 씨는 두려웠지만 침착하게 협박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차분하게 이야기할 준비가 되면 말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이 이런 식으로 3-4번 더 반응했지만 소영 씨가 흔들리지 않자 점차 태도가 누그러졌습니다. 한편 배우자가 변화를 시도할 때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사소한 변화라도 놓치지 말고 진심으로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긍정적인 강화는 변화를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보, 오늘 제가 이야기할 때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제 눈을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덕분에 당신이 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정말 고마웠어요. 오늘 제가 부탁드린 대로 화가 났을 때 바로 소리치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작은 칭찬과 감사는 배우자에게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하려는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식물에 물을 주듯 긍정적인 피드백은
관계의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배우자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과 그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 그리고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은 과정이며 때로는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들으셨던 내용들을 기억하시기 쉽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먼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반응 패턴을 점검해 봐야겠죠. 이후에는 경계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총 3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1단계 명확한 의사 표현, 2단계 결과 제시, 3단계 일관성 있는 실행. 배우자 태도를 변화시키는 핵심 전략은 5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침묵의 힘을 활용할 것. 둘째, 긍정적 행동 강화할 것. 셋째, 자기 주도성을 회복할 것. 넷째, 문제를 바로 지적할 것. 다섯째, 나 전달법을 사용할 것. 그리고 변화 과정에서 현실적인 대응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과거로 돌리려는 배우자의 시도, 더 강한 공격으로 몰아붙이려는 태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이죠. 그리고 배우자가 변화를 시도할 때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공유해주세요.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또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지 말이죠. 더불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하소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나누다 보면 항상 더 나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가족에게조차 편히 말하지 못하는 내속 마음들도 이 공간에 모두 펼쳐놓으시다 보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실 겁니다. 저는 그걸 가장 원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 말이죠.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해 좋은 내용들을 말씀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이 채널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꼭 아셨으면 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기도 한 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분명 지인분께서 여러분의 진심을 알고 감동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